할배 공짜로 버스 타면서 왜 앉아있어? 일어서 가야지?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 안 해요? 퇴근 시간이 막 지나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253번 시내버스 안은 사람들로 빼곡했어요. 손잡이를 붙잡은 직장인들,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 이어폰을 낀 학생들까지 뒤섞여 있었죠. 버스는 정류장을 하나 지날 때마다 조금씩 더 비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친 사람들의 피곤한 표정이 그 빛에 비쳐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버스 중간 통로 쪽에서 불편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버스의 급제동에 몸이 뒤로 밀려났어요.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의 어깨가 거칠게 앞으로 밀어냈어요. 짜증 섞인 몸짓이었습니다. 힘이 실린 밀침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발이 엉키며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옆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몇몇 승객들이 힐끗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본 척 말 척 모두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외면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버스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무겁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조용히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스 맨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평범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나시티에 치마를 입고 있었죠. 그저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이미 상황 전체를 훑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위치, 청년의 자세, 주변 승객들의 반응까지 모두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모두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여성이 있을 거라는 것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53번 버스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노선을 반복했습니다. 출발지는 강북의 주택가였고 종점은 지하철 환승 터미널이었어요. 평범한 노선이었지만 그 안에 타는 사람들의 사연은 늘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했고 어떤 날은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로 붐볐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오늘처럼 병원을 다녀오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김종수였어요. 올해로 78이었습니다. 이 노선을 매일 같은 시간에 이용하고 있었죠. 오전 10시에는 병원 가는 길, 오후 4시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들도 이제는 할아버지 얼굴을 알아볼 정도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종합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흰색 약 봉투가 든 낡은 가방을 가슴 쪽으로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아내가 살아계실 때 사준 것이었어요.
벌써 10년도 넘은 가방이었지만 버리지 못하고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중교통은 점점 더 버거워졌어요.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자리 하나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노약자석은 늘 먼저 차 있었어요. 가끔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폐를 끼치는 게 싫었어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는 일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도 팔에 힘이 없었어요. 버스가 급정거할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조금만 세게 밟아도 균형이 무너졌어요. 그럴 때마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그저 조용히 서서 가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괜히 시선을 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저녁 뉴스나 보다가 잠드는 게 전부였어요.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던 청년은 전혀 다른 상태였어요. 26살의 민준혁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눈썹은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악이었어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고 마감에 쫓기다가 결국 야근까지 했습니다. 고작 2년차 사원인데 일은 5년 차만큼 떠맡겨졌어요. 겨우 퇴근했는데 버스는 막히기만 했습니다. 신호등마다 걸렸고 차들은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샤워하고 맥주 한 캔 마시고 유튜브나 보다가 자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가 조금만 늦어져도 불만이 쌓이는 표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게 답답했습니다. 특히 앞에 선 할아버지가 자꾸 뒤로 밀려오는 게 신경 쓰였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등이 자신의 가슴팍을 건드렸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 반복되자 참을성이 바닥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흔들리며 뒤로 밀려오자 청년의 어깨가 먼저 반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참지 못한 몸짓이 거칠게 앞을 향해 튀어나갔어요. 힘이 실린 밀침이었습니다. 의도적인 폭력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 공격성이 담긴 행동이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발이 꼬이며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어요. 간신히 옆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어요. 약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흰 봉투에서 약통 2개가 대굴대굴 굴러나왔어요. 당뇨약과 혈압약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약들이었어요.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웅웅거리던 엔진 소리만이 무겁게 울리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는 분명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0명은 좋게 넘었어요. 노인, 청년, 중년, 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일이 커질까 두려운 표정들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함부로 나섰다가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약통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지만 약통은 버스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약통은 더 멀리 굴러갔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당혹감이 깊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자신이 너무 늙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로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작은 충격에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손잡이를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버스의 흔들림은 그를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애써 버티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순간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자꾸 부딪혀서 그런 거잖아.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습니다. 결국 청년도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이어폰 볼륨을 조금 더 높였어요. 그 모습을 앞 좌석의 여성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버스의 움직임과 사람들의 위치를 차분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표정, 할아버지의 상태, 주변 승객들의 반응까지 모두 읽고 있었어요. 평범한 승객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상황 전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개입할 것인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한지우였습니다. 34살 현직 707 특임대 여군이었어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10년 넘게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통제하는 법, 사람을 제압하는 법, 위기를 판단하는 법을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벗고 나면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휴가를 받아서 집에 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며칠 쉬다가 부대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작은 다툼은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일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쓰러질 뻔한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폭력이었어요. 나이 든 어르신에게 가해진 명백한 신체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어요. 한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종점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보다 종점에서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신호등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정류장을 하나씩 통과했습니다.
종점까지는 이제 새 정거장 남았어요. 할아버지는 간신히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약통은 누군가의 발에 걸려 버스 뒤쪽으로 굴러가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고 무엇보다 서러웠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이어폰을 낀 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버스는 이제 두 정거장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지막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종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환승 터미널 앞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정차 위치로 들어섰어요.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챙기고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두가 빨리 내려서 자기 갈 길 가고 싶어 했어요. 청년도 자연스럽게 버스에서 내려섰습니다. 이어폰은 여전히 귀에 꽂혀 있었고 표정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발걸음도 빨랐어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터미널 쪽으로 걸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움직임에는 서두름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어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버스 기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기사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어요. 오래 운전을 해온 사람이라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한지우는 버스에서 내린 뒤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걸 기다렸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약통을 찾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 가서 병원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약을 다시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지우는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내리는 걸 확인한 뒤 시선을 청년 쪽으로 돌렸습니다. 청년은 이미 10여 미터 앞에 있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터미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는 빠르지 않았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보폭이었어요. 적은 에너지로 빠르게 이동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과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10m, 8m, 5m. 청년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빨리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한지우가 청년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갑자기 앞에 나타난 여성을 보고 청년이 깜짝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이어폰을 한쪽만 빼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물어볼 건가, 길을 묻는 건가, 귀찮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지우는 청년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할아버지에게 한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용한 대화처럼 보였지만 청년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청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이었어요. 이 여자가 왜 자기한테 이러는 거지? 무슨 상관인데? 간섭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가 계속 말을 이어가자 당황은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이 여자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태도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습니다. 뭔가 훈련받은 사람 같았어요. 청년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힘든 하루였고 그냥 실수였고 할아버지가 계속 부딪혀서 그랬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한지우는 그 변명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힘든 하루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게 폭력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명확한 밀침이었고 할아버지가 부딪힌 건 버스가 흔들려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은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버스 안에서는 외면하던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군가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낸 순간 사람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아까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지우의 말에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도 멀찍이 서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지우는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현직 707 특임대 여군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밝혔어요. 사람을 다루는 법, 위험을 통제하는 법, 상황을 판단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시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707 특임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어떤 부대인지 몰라도 심상치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가 진짜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지우는 위협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손찌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과 책임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청년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청년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를 밀어내던 그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지고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종점 광장 한가운데 서서 그는 더 이상 눈을 들지 못했어요. 한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눈가가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청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최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누군가의 하루를 최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지우는 청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연민이었습니다. 청년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피곤했고 지쳐 있었고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밀어내고 상처를 주고 위험에 빠뜨린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지우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이 일이 청년의 인생에서 배움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의 하루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깊은 피로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에 세상이 완전히 냉정하지만은 않다는 걸 확인한 표정이었어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는 것, 할아버지를 다치게 할 뻔했다는 것, 너무 죄송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뜻인지 받아들인다는 뜻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청년의 사과를 들었다는 표시였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장면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버스 안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지우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모두 끝났다고 판단했어요. 청년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도 안전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날 때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방을 다시 어깨에 메고 조용히 터미널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시할 것도 없었고 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기로 했어요. 청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큰 집을 정리하고 이사 온 곳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지만 가끔은 너무 조용했어요.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밀려났을 때의 두려움,
약통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당혹감,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의 외로움.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억도 남아 있었어요. 그 여성이 자신을 위해 나서준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차갑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을 잃어버렸다는 사정을 설명하자 간호사가 친절하게 대응해줬어요. 내일 다시 오면 약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밥 한 공기를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그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한편 청년 민준혁은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재생됐어요. 할아버지를 밀쳤던 순간, 그 여성과 마주했던 순간, 사과했던 순간,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깨달았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청년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포털 사이트에 707 특임대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정보를 읽으며 그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 같은 평범한 시민을 위해 나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대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자신의 잘못, 그 여성의 말, 할아버지의 표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다짐까지.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피곤하더라도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한지우는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지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한지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떠올렸어요. 부모님께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걱정하실까 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부대 생활은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한지우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한지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어릴 적 추억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겠다고요. 누군가를 지키는 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에 가고 같은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버스를 탈 때마다 주변을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게 됐어요.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임산부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자리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도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앉아 있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임산부는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작은 실천들을 이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히 알려줬어요. 작은 일들이었지만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청년 민준혁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들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준혁이 뭔가 달라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졌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퇴근길, 준혁은 버스 안에서 노인 한 분을 봤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 계셨어요. 준혁은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분께 자리를 권했어요. 노인은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고 준혁은 손잡이를 붙잡고 섰습니다. 버스가 흔들렸지만 이제는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준혁은 대중교통에서 노약자를 보면 항상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때로는 임산부에게, 때로는 어린아이를 아는 부모에게 자리를 내어줬어요. 사람들은 고맙다며 인사했고 준혁은 그 순간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주 떠올랐어요. 그날 종점에서 만났던 여성의 모습을요. 그녀 덕분에 자신이 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지우는 부대로 돌아갔어요. 휴가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훈련이 이어졌고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녀는 늘 그랬듯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동료들은 한지우를 신뢰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대 내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후임 한 명이 선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군대 문화가 원래 그렇다며 참고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달랐어요. 그녀는 조용히 선임을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고 고함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후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선임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한지우의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부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부당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지우가 보여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거였어요. 석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253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익숙한 노선이었고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몇 정거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 그날과 똑같은 차림이었어요. 한지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은인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지우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날 도움을 받았던 할아버지라는 걸, 그동안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해 미안했다는 걸 말했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곧 기억해냈습니다. 석 달 전 이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한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감사 인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일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이야기했어요. 한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지우는 부대 생활이 어떤지 간단히 주고받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종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저 내릴 정류장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지우는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밝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한지우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석 달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딸이 자랑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말했어요. 한지우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요. 준혁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한 직장인이 버스에서 노인을 밀쳤다가 제대로 혼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자기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듣고 보니 다른 사람 이야기였어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누군가 나서서 제지했다고 했어요. 준혁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동시에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어요.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준혁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면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어요. 직접 나서서 제지하기도 했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상대방이 자신보다 덩치가 크거나 위협적으로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종점에서 자신을 마주했던 그 여성처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지하철에서 한 중년 남성이 여성에게 시비를 거는 걸 목격했어요. 술에 취한 듯 보였고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남성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남성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준혁이 물러서지 않자 결국 자리를 떠났어요. 여성은 고맙다며 연신 인사했습니다. 준혁은 괜찮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석 달 전 자신이 느꼈던 부끄러움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아버지도 계속해서 작은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왔고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의 장도 봐드렸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겠다고 말했고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할아버지의 하루는 점점 더 의미 있어졌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부지런히 남을 돕냐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 마음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한지우는 부대에서 여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부대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받아 나올 때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부당한 일은 없는지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폭언을 듣는 걸 목격했어요. 손님은 술에 취해 있었고 아무 이유 없이 점원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조용히 다가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점원을 보호하고 손님에게는 그만하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손님은 투덜거리며 편의점을 나갔고 점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원은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한지우는 괜찮다고 말하며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한지우는 어디서든 약자를 보호했고 부당함에 맞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작았지만 그 영향력은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253번 버스를 타고 병원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챙기고 서로 의지하며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어요. 동네 공원에서 아침마다 산책을 했고 경로당에서는 탁구도 배웠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앞을 보며 걸었어요. 버스를 탈 때도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했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버스에서 밀렸던 순간, 약통이 떨어졌던 순간,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위해 나서줬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할아버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활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남을 도울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랜 인생 경험, 따뜻한 위로, 진심 어린 대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씩 다른 어르신들을 방문했어요. 함께 차를 마시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 자신도 덜 외로워졌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대리가 됐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을 배려하고 후배들을 챙기고 상사와도 원만하게 지냈어요. 업무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일의 효율을 높였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상사는 준혁의 변화를 눈여겨봤어요. 1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진 대상자로 추천했고 준혁은 당당히 승진했어요. 승진 축하 자리에서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냐고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을 깨우쳐줬는지 털어놨어요. 동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신은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고요. 더 나은 사람, 더 친절한 사람,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짐을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박수를 쳤어요. 준혁의 솔직함에 감동했고 그의 변화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혁의 이야기는 회사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작은 계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준혁은 퇴근길에 항상 같은 버스를 탔어요. 253번 버스였습니다. 1년 전 그 일이 있었던 바로 그 노선이었어요. 처음에는 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버스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준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그 버스를 타면서 자신의 다짐을 상기시켰어요. 이 버스에서 시작된 변화를 이 버스에서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불편한 상황은 없는지 관찰했습니다. 노인이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했고, 짐이 많은 사람을 보면 도와줬어요. 어느 날 버스 안에서 한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짜증을 내는 걸 목격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준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나서야 할 차례였어요. 준혁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 남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버스 안에서는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성은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1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남성은 점점 고개를 숙였어요. 준혁의 말에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성은 노인에게 사과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준혁은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고 그 사람도 변화할 기회를 얻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음도 함께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부대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신입 대원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됐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현장에서 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최선을 다했어요. 신입 대원들에게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음가짐을 가르쳤어요. 왜 이 일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에 한 신입 대원이 물었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한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싸우는지 아는 것이라고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운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입 대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한지우는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줬습니다. 1년 전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요. 군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신입 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보였어요. 훈련이 끝난 후 한 신입 대원이 한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기술도 뛰어나지만 마음가짐이 정말 멋지다고 했습니다. 한지우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함께 성장하자고 말했어요. 어느 주말 한지우는 다시 휴가를 받아 집에 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어머니가 물었어요. 부대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요.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 있다고 대답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딸을 바라봤어요.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후 한지우는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버스에서의 일이 자주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청년은 변하지 못했을까? 여러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것.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지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나서겠다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한지우는 부대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여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서점에서 책도 구경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시민으로 지내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253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석 달 전 버스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한지우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지우도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했어요.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것,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것,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한지우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할아버지의 변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라고요. 그날 버스에서의 일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작은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고 실제로 변화를 만든 건 할아버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 올라탔어요. 할아버지는 앞쪽 좌석에, 한지우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자원봉사 이야기를, 한지우는 부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했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자 할아버지가 내릴 곳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지우에게 말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항상 감사하다고, 좋은 사람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시라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한지우는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어요.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한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한지우는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실감했어요. 할아버지는 더 밝아졌고 자신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날 버스에서 만났던 청년도 어딘가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지우는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재회, 그의 변화,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감정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냈어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요. 준혁은 회사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사내 강연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인사팀에서 준혁에게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사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연 당일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준혁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1년 전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을 깨우쳐줬는지 모두 털어놨어요. 직원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준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요. 자신이 그 증거라고요. 1년 전만 해도 짜증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작은 용기였다고,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어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준혁의 용기와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강연 후 여러 직원들이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준혁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응원했어요. 그날 강연은 회사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준혁의 강연 영상을 편집해서 사내 게시판에 올렸어요. 많은 직원들이 시청했고 댓글로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어떤 직원은 이렇게 썼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다고요. 또 다른 직원은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혁의 이야기는 회사를 넘어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어떤 직원이 그 영상을 SNS에 공유했고 조회수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수천 명이 시청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감동했다는 댓글, 자신도 반성하게 됐다는 댓글,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년 전 버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며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정말 대단한 여성이라고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그 일 이후로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다고, 그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깨달았다고요. 친구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로당 어르신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동네 청소도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로 돕고 서로 챙기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부대에서 계속 신입 대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녀의 교육 방식은 다른 교관들과 달랐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르쳤어요. 신입 대원들은 한지우를 존경했습니다. 실력도 뛰어나지만 인간적으로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한 신입 대원이 외출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시내에서 노인이 넘어지는 걸 목격했는데 주저없이 달려가서 도와줬다고요. 그때 한지우 교관의 말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어요. 한지우는 미소 지으며 칭찬했습니다. 잘했다고, 그게 진짜 군인의 자세라고 말했어요.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지우의 가르침을 받은 대원들이 부대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대원은 지하철에서 시비 거는 사람을 제지했고, 어떤 대원은 길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작은 행동들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컸어요. 한지우의 가르침은 대원들을 통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253번 버스는 오늘도 같은 노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계절은 바뀌었지만 버스는 여전히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 버스를 탔어요. 이제 80이 되었지만 표정은 2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류장에서 젊은 남성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직장인처럼 보였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버스 안을 둘러보더니 노인이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노인은 고맙다며 앉았고 남성은 미소 지으며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승객도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임산부에게, 아이를 아는 부모에게, 짐이 많은 사람에게. 버스 안의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준혁은 오늘도 이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장이 되었어요.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며 버스를 탔어요. 그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이 버스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요. 한지우는 오늘 마지막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새로운 임무를 받아 해외로 파견될 예정이었어요.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53번 버스에 올라탔어요. 익숙한 버스였습니다. 2년 전 모든 게 시작된 바로 그 버스였어요. 한지우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2년 전 그날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가 밀렸던 순간, 자신이 나섰던 순간, 청년이 무너졌던 순간,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그때 한지우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준혁이었습니다. 2년 만에 재회였어요. 준혁도 한지우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준혁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지우는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말했어요. 2년 전 그날의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준혁의 변화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준혁은 물었어요. 그날 왜 나서줬냐고요? 자신 같은 사람을 위해 왜 용기를 냈냐고요? 한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었다고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게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준혁이 변한 건 자신 덕분이 아니라 준혁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준혁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겠다고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고, 준혁이라면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지우와 준혁도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종점 광장에 서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어디에 있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한지우도 준혁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한지우는 천천히 걸어가며 뒤돌아봤어요. 종점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새로운 버스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2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밝아졌고 준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였어요. 한지우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임무를 위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자신의 신념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고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날의 용기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요.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한지우를 다시 만난 게 꿈만 같았습니다. 2년 만의 재회였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준혁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겠다고요. 그날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한지우는 부모님 댁에 도착해 짐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날 준비를 마쳐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와 준혁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작은 용기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버스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253번 버스였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도시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인, 청년, 아이, 부모, 학생, 직장인.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오늘 또 다른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자리를 양보하고 짐을 들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2년 전 시작된 변화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낳는 선순환.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더 나아지고 있었어요. 버스는 오늘도 달립니다. 같은 노선을, 같은 길을 매일 반복하며 달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늘 다르고 늘 새롭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용기도 누군가의 하루를, 인생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서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버스는 달립니다. 종점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그리고 그 버스 안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용기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